믿기 힘든 예언. 2025년 한국의 숨겨진 미래가 밝혀진다. 여러분들은 혹시 조선의 3대 예언서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 정감록하고 격암유록을 단박에 떠올리실 만큼 유명하지만 예언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송화비결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3대 예언서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송화비결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저 역시 정감록과 격암유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송화비결에 대하여는 자세히 모르는 자, 배우는 자세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시청하시는 분들 또한 잘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민간 예언서인 송화비결에 담겨 있다고 전해지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예언 연구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2025년 대한민국 대격변과 국운 상승의 해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반한 것이므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2025년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예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백 년 전 송화비결이라는 한 예언서가 이 땅의 미래를 예견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국가의 운명과 민초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다가올 대혼란을 넘어 새로운 문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를 상세히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특정 시기에 대한민국에 찾아올 대격변과 그 이후 국운 상승에 대한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예언가들은 이 격변의 시기를 2025년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한국의 큰 변화와 진통이 예상되지만 이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예언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쯤 되면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맞이할 2025년의 대격변은 단순히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송화비결이 암시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재편과 맞물려 한반도가 중심에 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세계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으며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와 사회적 불안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예언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경제 대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기술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숨겨진 진실일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대격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내부적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과 맞물려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의 위협, 혹은 특정 국가 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 고조가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은 큰 진통을 겪겠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례 없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 민족이 가진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과 위기 극복 능력이 빛을 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여주었던 놀라운 회복력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의 도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변화의 징후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은 팬데믹 이후 바이오 및 의료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급부상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빠른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고 진단 키트 등을 보급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기술력이 더욱 고도화되어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넘어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언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푸드 등 K-컬처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송하비결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문명의 도래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인류의 정신적, 문화적 지향점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신적 교류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예언의 현실화가 아닐까요?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한국의 가치관과 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인류 문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낳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등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미래 시대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역량으로 평가되며 한국은 국가들 사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한국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새로운 산업 표준을 제시하고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국가적 위상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송하비결이 이야기하는 국운 상승의 구체적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송하비결은 조선 후기에 등장하여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대표적인 도참서 중 하나로 평가되며 전문가들은 이 책을 단순한 미래 예측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의 불안과 민중의 염원이 투영된 시대의 거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즉 조선 왕조의 정치적 혼란과 삼정의 문란으로 민중의 고통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배층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커지던 시기에 기존 질서의 붕괴와 새로운 구세주의 등장을 예언하는 도참서들이 민중에게 큰 위안이자 저항의 논리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다른 도참서들과 유사하게 비유와 상징이 가득한 언어로 작성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으며 주로 왕조의 교체, 기근이나 질병과 같은 재앙, 그리고 이후 도래할 평화로운 새 시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대격변이나 시대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은 당대 사회가 겪던 극심한 혼란을 반영하며 그 혼란 끝에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민중의 희망을 담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들이 특정 미래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기보다 당대 사회의 모순과 그로 인한 민중의 고통,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문학적 종교적 산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송하비결을 비롯한 도참서들을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지만 그 내용의 진위나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데 대부분의 도참서는 저자 불명이거나 후대에 가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끼워 맞추기 시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표현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예언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책들이 실제 역사에 미친 영향은 인정하지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언으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로 활용됩니다. 오늘날 송하비결과 같은 고대 예언서들은 여전히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다양한 해석과 주장을 낳고 있는데 특히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러한 예언들이 다시금 회자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인간이 미지의 미래에 대해 답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심리와 혼란 속에서 질서와 희망을 갈구하는 보편적인 심리가 반영된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송하비결의 특정 구절을 특정 시점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것은 원전의 내용을 넘어 현대인의 관심사와 불안감을 투영한 새로운 이야기가 생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하비결은 단순한 예언서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과 민중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적 자료이며 그 내용이 미래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고뇌와 희망이 담긴 상징적인 텍스트로 이해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언들은 단순한 해석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송화비결은 대격변 이후 바른마음과 정의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강조하며 혼란 속에서도 인류가 지켜야 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2025년 이후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다는 예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운명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과 선택을 통해 그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고 예언 속에서 이야기하는 세계적인 선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송화비결의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2025년, 대한민국에 펼쳐질 대격변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에 그칠지 아니면 놀라운 현실이 될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